안녕하십니까. 금판다 정수철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자기 모순성에 빠진 좌파. 이 좌파들의 사고방식은 어떤 체계가 없죠.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모순성 때문에 그러죠. 뭐든지. 지금 이제 전라도에 반도체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강주 공항이에요. 여기저기인데 지금 보안상 지어져 있는데 논으로 그려져 있네. 여기가 강주 공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산강 줄기고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가면 담양으로 가는가? 담양으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담양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은 어디로 가냐? 딱 가면은 장성으로 가요. 장성. 장성에도 댐이 있죠. 장성댐이라고. 근데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려면은 많은 전력과 물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가장 전력은 태양광 전력은 그게 이제 아재만 발전 용량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에도 전기의 어떤 질이 있어요. 전기의 질이 있다고. 그래서 전기가 안정적으로 돼야 되고 그리고 일정 주파수 컨버터가 이렇게 정유해가지고 일정한 주파수를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 게 전기의 질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전기는 태양광 때문에 전라도가 이렇게 전기가 남아돈다 하는데 그 낮에 이렇게 발전하는 거고 그게 태양광이 지속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전기가 아니다. 고급 전력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지금 영광 감암이라고 있어요. 감암이. 여기 어디 가냐면 전번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법성포가 있고 홍농이 있고 여기 가면은 감암이라는 곳이 있어요. 안산도 있고 기룡산, 계양산도 있네. 여기가 감암이 해석장인데 여기도 보안상 이게 어떤 원자력 발전소가 이게 지어져 있네. 네, 감암이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어 여긴가? 원자력 발전소? 한빛 에너지가 나와 있네. 여기 돔처럼 나 있네. 이게 몇 개가 쭉 있는데, 이게 이제 그림은, 삭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여기가 원자력 발전소 하나 있었는데, 데이터 센터 하나 돌리는데도 원자력 발전소 1기가 필요할 정도인데, 1기라는 것은 돔 하나 정도가 1기고, 이렇게, 그 하나만 이제 원자력 발전이 들어서 그 돔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쭉 몇 개가 한 서너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뭐냐면, 얘네는 이제 그게요. 이제 물이 필요한데 댐을 만들면은 걔네들을 논리로 얘기하자면 자연환경 파괴잖아. 누구 말대로 물은 강은 흘려야 된다. 그 논리 있듯이. 강은 흘려야 된대. 그럼 저 영산으로 뚫으면 되지. 그럼 농사는 어떻게 해? 그럼 다시 막으면 되지. 논리의 모순성이에요. 그리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탈원전을 그렇게 추진했잖아, 얘들이 탈원전을.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탈원전을 외치기 전에 그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안전적으로 안전한 그 시설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걸 강구를 해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탈원전이야.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 원자로라고 해서 소형 원자로죠. 스마트 원자로라는 게 굉장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배 엔진 대신에 스마트 원자로를 실어서 추진처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그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옛날에는 설비가 이렇게 컸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로켓의 엔진도 굉장히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굉장히 외관이 단순화돼 있잖아요. 그만큼 최적화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마트 원자라는 것도 어떤 내부에 냉각지가 나트륨 고체 냉각제가 쓰이고 설사 이제 고장이 나더라도 그 고체 냉각이 일정한 열 이하로 들어가면 이제 고체가 되거든. 그래서 원자로가 어, 방사성 누출과 원자로가 안정화되고 고장 났을 경우 전기했을 경우에 이제 그게 차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이 높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 비행기가 하늘을 날다 떨어질 확률이 떨어져서 죽을 확률보다 우리가 기차나 버스 타고 가다
차 사고 나서 죽을 확률보다 더 낮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덩이 무서워서 뭐 창 못 담그냐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기술력은 옛날하고 틀려. 그리고 모든 게 이제 최적화된 기술, 인공지능과 그런 어떤 모든 어떤 그 연산 능력들이 어떤 그 있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안정적. 어, 우리가 뭐 드론에 대해서 이제 드론 날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그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드론도 마찬가지야. 드론도 하다가 자체 낙하산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작은 어떤 그 비행체에 대해서는 가다가 이제 우리가 일반 큰 항공기 같은 경우는 뭐 떨어져 추락할 수밖에 없는데 일정한 고도에서 할공거리는 있게 하면 어떤 비행장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또 뭐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나서 추락하게 되면은 뭐 낙하산을 쓸 수가 없잖아. 원래 내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근데 드론 같은 경우는 덩치가 뭐 1, 2인용이기 때문에 낙하산을 펼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때문에 드론이 더 비행기보다 안전하다. 앞으로는 그렇게 이제 날아다니는 시대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 지금은 이렇게 수많은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지만은 뭐 지금은 이렇게 필요를 하죠.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고속도로가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날아다니는 시대, 널러다니는 시대. 그런 널러다니는 시대가 오면은 이런 섬 있죠, 낙도 이런데 섬 같은 게 굉장히 지금도 비싸지만 섬이 굉장히 비싸질 거예요. 개인 소유의 섬들이 점점 늘어날 때고, 뭐 비행기 타고 가면 되니까 날아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원자력 얘기해야지. 그 자기 모순성. 어떤 좌파적 사고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 모순성 때문에 일이 안 돼요. 일이 진척이 안 된다고. 일이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타나잖아. 지금 당장 나타나잖아. 이게 어떻게 여기다가 반도체 공장을 세우냐. 그럼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느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그 사람의 인성들. 전라도 사람들의 인성들이 굉장히 우리가 보면은 적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남 잘 되는 그런 바램보다는 질투와 시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뭐, 사람들은 뭐 누구한테나 다 있지만은, 전라도의 어떤 깡패 기질들이, 그러한 어떤 한마디로, 천민사상을 가지고 있어, 천민사상. 옛날에 이제, 이 정자들이 다 적이라 이거야, 보면은. 우리가 소장농들의 정자한 거죠. 소장농들이 중에 옛날부터 쭉 전라도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게 뭐 어떤 소장농이라는 게 어떤 게 보면은 뭐 노예잖아. 예, 중세로 말하는 건 노예인데 노예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집단들이 아니잖아요. 양반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종자들이 뼈대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도 선대의 어떤 경험과 어떤 그런 것들이 유전자에 각인이 돼서 후대에 전달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부머리도 조상들로부터 전달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의 깊이도 다른 지역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데 전라도가 왜 전라도냐? 전라도는 이렇게 써요. 전자에다가 비단 나자 쓰는가? 그래서 뭐, 안전한 비단옷이라고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전라도를 얻는 자가 왕이 된다고 그랬어요. 전라도를 얻는 자. 이게 전라도를 얻는 자가 비단옷을 입는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전라도를 계몽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우리가 그런 선민사상이라고 있잖아.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런 박대받아왔고 또한 그런 시종자들이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풍토에서 이렇게 뭐 버림받을 것이 아니라 얘들을 계몽을 해요. 그 역사의 죄의식을 가져야 한다. 역사의 죄의식을 가지고 이 전라도를 계몽하면서 전라도의 민심을 얻는 자가 비단옷을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 지금 현재 누구야? 음, 이재명이나 이재명이나 노무현이나 아, 문재인 같은 경우는 다 전라도 사람이 아니에요. 전라도 사람 아니죠. 그리고 저 옛날 백제 시대로만 가도 견훤도 전라도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전라도의 민심을 얻는 자가 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앞으로도 쭉 그럴 거야.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럴 건데, 뭐, 전라도가 인구가 적다고 하지만은, 이 전라도의 시종자들이,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 이쪽으로 나가 있는 거야. 뭐, 경상도, 이쪽으로 다, 보면은, 전라도 천지, 전라도 인구, 전라도 애들이야. 전부 보면은. 전부 이제 전라도 시종자들이, 다 이게, 전국구에 이게 분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지역 하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 뭐 경상도 가면 경상도에 전라도인들 얼마나 많아요? 뭐 인천, 성남, 안양 가봐 다 전라도 사람들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전국이 전라도로 포진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전라도의 민심을 얻는 자가 비단옷을 입게 된다. 그래서 전라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행정구역을 지금 경전도, 정경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나누라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어, 블록 단위로 나눌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면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행정구역을 하나도 이렇게 정경도, 경전도시를 합치면은 이쪽에 편중되어 있던 산업시설에서 생산된 어떤 그 이익, 뭐 세금 이익분에 대해서 이쪽으로 어떤 그 뭐야 분산될 수가 있는 거고 어 분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불만이 없어지지 불만이 없어. 뭐 여기도 전라도니까 경전도니까 하나의 경전도 하나의 행정구역이니까 이쪽에 어떤 그 산업시설과 생산시설이 뭐 편중된다 하더라도 이쪽이 불만 가질 일이 없지. 이쪽에서 생산된 재화가 이쪽으로 분배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쪽에 어떤 산업시설, 뭐, 중공업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입지적 요인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에 특성에 맞는 산업시설이 들어섰대고, 이쪽은, 이쪽은 이쪽 도로에 여기에 맞는 어떤 거, 뭐, 다른 어떤, 현재 전라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른 어떤 특색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산업과 생산 시설이 들어선 다음에 여기는 뭐 예술 문화 뭐 소프트웨어 뭐 그러듯이 그런 연구 시설 뭐 그런 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설 수가 있는 거죠. 목표를. 그래서 이가 결여왕족 누구야 왕건이도 나주의 처자를 왕비로 맞이함으로써 고려를 건국할 수가 있었던 거죠. 고려는 거구려예요, 거구려. 거구려인데 원래 이제 그 거구려 때부터 구려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가 거구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동북공정에서 거구려를 자신들의 역사에 편중해서 역사적으로 자기가 여기도 자기들의 영토라고 이렇게 만들기 역사적 어떤 근거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돼.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어? 이 거구려라는 단어 하나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인장이거든. 그래서 아무리 역사적으로 애곡을 해서 고구려 역사를 중국에 어떻게 편입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억지스럽게 되지도 않는다. 코드가 맞아야지. 국제사회가 인정이 안 되는 거지. 모든 문헌이나 그런 것들은 고구려가 어떤 그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일은 동북경정을 통해서 이 만주를 자기들의 영토라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제 남북한이 통일되면은 이 만주가 다음 문제가 만주거든. 그 만주가 다시 조선 땅으로 이렇게 그 대한민국 땅으로 이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이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옛날 이쪽도 다 어, 우리나라 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우리를 필요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는 워낙 영토가 넓기 때문에 동해로 나갈 수 있는 뭐 항 도시로서 이거 양보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뭐 좀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영토인데 사용권을 주고 어떻게 뭐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가지고 우리의 지배력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좌파적 사고의 모순성이라고 해서 제목을 얘기하다가 막 행설수설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합리적 생각이라고 그러죠. 합리적 생각. 이게 합리적이라는 것은 그 어떤 그 모순성이 없이
어떤 그 적용할 수 있는 논리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고의 어떤 그 질이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죠. 많은 어떤 그 공부를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어, 이게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머리가 나쁘면은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자, 공부를 많이 하는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이 많은 자. 그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식할수록 그 사람들이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그 야만성이 강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군대도 수송 장비과를 나왔는데, 자, 이쪽은 이제 본부중대가, 이쪽은 행정과, 이쪽은 수송 장비과야. 그러면 행정과 애들은 적어도 대학 중간에 대학까지 공부하는 애들이야. 대학까지 공부를 하고 나왔거나, 중간에 나왔거나, 지금 재수생이거나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대학은 옛날에는 대학 때는 학력고사 치면 다 이거 머리가 좋은 애들은 대학 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머리가 트인 애들이야. 자, 수험 장기과 애들은 기름쟁이들이야. 이게 애들이 뭐 물론 그 중에서도 그 대학 다니다 오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보편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식한 놈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 놈들이 거참이 되면은 아주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굉장히 야만성이 강해요. 무식한 존재들은. 무식한 집단들을 보면 야만성이 강해요. 주먹으로 해결하래요. 뭐 법보다 주먹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러한 그 어떤 집단들의 어떤 발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군대의 전투력도 어떤 뭐 우리가 옛날부터 군기라고 하는 것, 어떤 구타 문화가 있는 군대와 구타 문화가 없는 군대가 어느 쪽이 전쟁을 했을 때 더 강하냐? 그건 아마 이제 전쟁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경직된 사고방식과 어떤 이런 경직된 사고방식, 그런 어떤 군대 문화, 그리고 이렇게 뭐 구타 폭력이 허용된 그런 군대 문화와 구타 폭력이 허용되지 않고 오로지 어떤 시스템으로서 어떤 유지되는 군대가 이제 나중에 전투를 하다 보면은 어, 그게 이제 그 무대포 전투일 때는 약간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시간을 경과에 의해서 보면은 더 작전을 더 잘 세우고 이렇게 전장에 따라서 상황의 어떤 분별을 맞춰서 거기서 뭐 맞춤형 전략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쪽에 이제 비폭력 군대가 이렇게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 애들이 결국 결코 우리의 어떤 그 민주주의 어떤 이 영토를 점령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고가 경직돼 있어요. 사고가. 이게 6.25 전쟁의 전승사를 보더라도 걔네들이 왜 한반도를 여기 다부동 경계선까지 다부동 전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경계선까지 이렇게 다 먹었으면서 이거 하나 못 잡아먹었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어떤 상황별 대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 체계가 경직되어 있고, 판별을 잘 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민주주의를 결탄코 이렇게, 점령할 수가 없다. 지금은 어떤 양극화 시대에서 무극화 시대라고 그러죠. 공산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어딘지 그러지만, 지금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러시아가 어떤 대통령제가 이제 뭐 독재 정권이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지금 공산당은 중국과 북한이 이제 대표적으로 남아 있는 거고 앞으로는 저 베트남도 사회주의라 하지만은 그, 기방 사회잖아. 그래도 거기는 그래서 뭐 이민도 할 수가 있고 우리 동네도 베트남 며느리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이제 걔네들도 자유롭게 이렇게 예, 이민을 갈 수가 있단 말이야. 폐쇄적인 국가가 아니란 말이야, 베트남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흐름들이 음, 중국이 뭐 되는 듯 하지만은 다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시설과
어떤 기술들을 훔쳐가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역학적으로 봤을 때에 중국은 결코 이렇게 우리가 중국을 어디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하나의 그 미랄이 되어 썩어야만이 이렇게 지구의 어떤 문명이 완성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그 모순성, 그 자체 이 모순성에 의해서 뭐 일을 어떤 도모하더라도 그게 성공할 수가 없다. 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마무리를 하면서 자, 전라도를 얻는 자가 왕이 된다. 오늘의 어떤 그 하나의 어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전라도를 얻는 자가 비단옷을 입는다. 그래서 전라도나 전라강주. 비단옷을 입으면 휘황찬란하잖아. 강주 빛골. 자, 전라도를 개몽하라. 전라도를 개몽하라. 전라도 미워하지 말고 전라도를 개몽하라. 이제 그 방법은 많겠죠. 전라도를 개몽하라. 아, 나도 전라도가 싫은데 있는 이유가 그거야. 전라도를 개몽해야지. 자, 안녕히 계세요.